자, 우리 함수의 극한 끝내러 갑시다. 자, 7쪽부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숙제 잘 해보셨고요. 예, 질문이 없으셔서 예, 2번 정도의 예, 끝까지 끝내고 한 1시간 정도면 끝나고요. 예, 함수의 연속 예, 들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 필요한 테크닉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기억해야 될 게 많이 나와요.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a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fx는 최고차항이 x의 n제곱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다 라고 놓고 문제를 졸려? 커피 좀 마시고 요런 걸로 놓고 문제를 풀고요. 자, 리미트 이거 x지 뭐 a 헐 n 맞나? n 맞구나. x? x 아니냐? 오 마이 갓. 자, x죠? 예. 자,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b다. 0으로 가는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요. 얘는 fx의 최적차항이 x의 m제곱이고 개수가 b다. 예. 요거로부터 요런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구성하고 예.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예. 자, 그거에 의해서 두 문제에서 보고 가도록 하죠. 148번 문제 봅시다. 자, 이쪽 두 페이지에서는요, 148번, 149번이 제일 어려워요. 예. 규민이 잘 풀었네? 오늘 테스트 본 줄 알고 끝까지 다 풀고 온 아주 착한 학생입니다. 예. 수요 테스트는 아마도 100점을 예, 무조건 맞지 않을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48번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1이래요. 그럼 저기 말씀드린 대로 얘는 fx가 최고차항이 3차고요. 3차 개수가 1이 돼요. 요런 꼴이다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요렇게 놓고 a, b, c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죠?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 근데 얘는 0분의 0꼬라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일단 얘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요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0분의 0꼴은요 문자 상수가 있는 분수식 같은 경우에 다항식의 분수식 같은 경우에 형태 변화를 로피탈의 정리 쓰자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이거 미분한 1분의 요거 미분한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얘 극한값은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 그게 2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얘가 문자 상수가 3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요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조건 f1.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나? f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는데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요. 얘를 요것들을 이용해서 문자를 좀 줄여볼까요? 예. 여기서 일단 b는 2a-1이 되는 거야. 그죠? b에다 2a-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2a-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c는 0이다. c는 a랑 같네. 그지? c는 a고요. 그 다음에 b는 2a-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2A-1이고 C는 A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4A가 되는데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네요.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뭘 구하래? F2의 최대값을 구하래. 구하라는 건 F2.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B는 2A 마이너스 1이고 C는 A가 되니까 요 뒷부분이 4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돼서 얘랑 계산하면 9A 플러스 6이 되겠군요. 그죠? 그럼 얘는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9 곱하기 3 더하기 6보다 작거나 33보다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이 33이 되겠다. 예. 차근차근 문자상수 없애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149번. 149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풀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학은요. 고2 때까지, 고1 때는 솔직히 달리기 싸움이에요. 고1 때는 여러분이 수리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수학을 못해. 그래서 수리계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였다면요. 고2부터는요. 개념 이해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죠. 각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을 정확하게 익혀야 되고요. 이제 고3부터는 뭐야? 고3부터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세요. 이때부터는 무조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고1 때, 고2 때 실력을 기반으로요. 근데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이 컨디션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못 풀어. 그래서 이제 고3부터는요 무조건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선생님 옛날에 공부해 보니까 수학을 한 2-3시간 이렇게 몰아서 푸는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학 공부를 선생님이 고3 올라가면서 한 3시간씩 그냥 쭉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엉덩이 붙이기가 힘든데 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수학을 쫙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쉬운 문제들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이거 있지? 이거 한 권 정도 공부하고 나서 복습을 하면은요 좀 여유 있게 한 2시간, 빠르면 1시간, 늦으면 2시간 가까이 걸릴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집중력 유지해서 이거 한 권 정도는 끝까지 푸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나면 이거 다 풀 줄 알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풀 때요 끊임없이 그냥 힘들어도 중간에 힘들어도 끝까지 그냥 한번 푸는 훈련을 해주시면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집중력을 여러분 수학 시간에 2시간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 2시간 정도에 평소에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돼. 2시간 이상. 그래야 모의고사 때 100분을 집중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 수학 한 2시간 정도 몰아붙여서 푸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실수하지 말고. 자, 149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조건이 2개가 있는데 조건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대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이다. 조건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 대 fx는 4. 이 밑에 나는요 그냥 논란의 여지 없이 얘는 fx는 무조건 최저차항이 x의 n제곱이고 계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얘를 해석하는 데는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뭐냐면 지금 얘가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의 최고차항이 몇 차식인지에 대해서 n 플러스 1차식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겠다.
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요.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로 나눠서 이 식을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야, n이 1이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유관이야. 그지? 그러면 요 식이 fx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x 제곱 요런 꼴이 된다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fx는요. 이거 넘어가고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이 되는 거지. 최저차항이 4x 제곱 안 된다. 3x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요 얘랑 결합하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4x가 돼서 n이 1일 때는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이렇게 생기는 거다. 그세요? n이 1일 때는 그래서 그때 f1은 11이 되겠습니다. n이 1일 때는 자 f 1일 때 성립 안 되지 않아요? n이 1일 때 안 돼? 성립이 안 되지 않아요? 왜? 가 때문에. 성립돼요. n이 1일 때 fx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그러면 fx 마이너스 4x3 플러스 3x2가 어떻게 6으로 수렴돼요? 진짜 여기가 틀렸네? 잠깐. 맞는데? 김민아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한다. 요걸 빼주면 6x 제곱 플러스 4x가 되거든. fx에서 얘를 빼줘야 되잖아. fx가 이건데 거기서 요걸 빼줘야 되잖아요. 4x 세제곱을.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fx가 얘가 되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걸 빼주면 위에가 6x 제곱 플러스 4x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하세요. 네. 지금 계속 봐서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n이 1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x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이야. 그럼 요 식이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 여기 넘어가면 10x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가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최저차식이 4x 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넘어가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잖아요. 여기 뒤에가. 그래서 여기는 4x 제곱이 되는 거야. n이 2일 때는 얘가 10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때 F1은 14가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n이 3일 때는
분모가 x 4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에서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fx에 관해서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요. 얘는 최고차항에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6x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최저차항이 4x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은 생각을 안 해도 돼. 이제부터 이 값들은요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때 FA는 10이 되는데 이거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요게 요렇게 되면서 이게 일반화가 돼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영향을 안 주거든 그때부터.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최고차항은 이거, 최소차항은 이거가 돼서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니까 f1은 10이 되겠다. 구하라는 건 뭐였죠? 예. f1의 최대값이니까 14가 답이 되는 거예요. n이 2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 중에는요 가장 어렵게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예, 선생님 얘기한 거 명심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8초까지 달려보시도록 하세요. 예, 달리고 나서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질문 받아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73번 거기 봐주면 이게 작년 문제잖아. 작년 부평 문제인데,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 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0보다 큰 t 값에 대해서 y는 x 제곱은요 뭐 이렇게 생겼죠. 얘랑 0보다 큰 t 값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t는 y절편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직선이 될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은요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y축과 수직인 직선, 여기서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요 점을 h, 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하라는 게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ah의 길이 마이너스 ch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요 교점의 좌표들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교점 AB, AB의 x 좌표는 y는 x제곱하고 y는 x 플러스 t의 실근, 이걸 연립한 거에 실근이 AB x 좌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x제곱은 x 플러스 t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의 두 근이 AB의 x 좌표가 돼서, 근데 보통 이 유형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다. 이렇게 풀었잖아. 예, 고난도 문제 풀이를 보면요 보통 이렇게 풀었거든요. 예, 이 좌표를 직접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요. 근데 얘가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그걸 구하는 문제가 어쩌다 나는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없을 거야. 그건 어쩌다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많이 안 풀었으니까. 그래서 얘는요 이걸 근해 공식으로 구하는 스타일 문제예요. 이걸 근해 공식으로 구한다고. 예? 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렇게 가기도 하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에 넣고 그 근을 구해보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나오거든. 그래서 요점의 x좌표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나오고요.
요점의 x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요점의 x좌표는요, y는 x제곱의 대칭성 때문에 이걸 부호를 바꿔줘. c의 x좌표가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는 거다 라고 c의 x좌표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예. y좌표는 어떻게 구해? 이 함수가 y는 x 플러스 t니까 요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여기다 t를 더한 2분의 1 플러스 2t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4t. 요게 t를 더한 거지. 그래서 요렇게 넣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요 h의 좌표도 구할 수 있지. h의 좌표는 어떻게 돼? h는 x좌표는 얘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 y좌표는 얘랑 똑같은 2분의 1 플러스 2t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 얘의 y좌표도 얘랑 똑같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해 공식으로 구한 좌표를 이용해서 풀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풀려. 이 문제가 몇 번 문제? 12번 문제였어요. 12번 문제. 예, 약간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킬러 문제가 아닌, 약간 쉬운 문제가 아닌, 약간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문제잖아. 그렇지? 지금 AH의 길이,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는요, x좌표의 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어떻게 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되니? 루트 1 플러스 4t가 나오는구나. 그렇지? 이거에서 이걸 빼면 루트 1 플러스 4t가 나오죠. 자, 그리고 CH의 길이, 이 길이 이거에서 이걸 빼야지. 그죠? 그래서 1이 나옵니다. 이 세 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사실 y좌표는 필요가 없네. 그죠? 예. 그래서 얘네 둘의 x좌표는 근해 공식으로 구하고 y는 x제곱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의 x좌표 알면 부호 바꿔서 c x좌표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풀던 근각에서의 관계를 들어가서 해집고 들어가는 순간 머리는 꼬이고 문제는 안 풀리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부터 평가 문제를 풀 때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풀다가 2분 지나면 스톱이야. 야, 2분 정도 갔는데 이 문제에 답까지 가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스톱이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다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미로 게임에서 잘못 길을 들어간 거일 가능성이 커. 여러분들이 타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형으로 풀면 안 되는 문제야. 대표적으로 이거. 여러분이 그런 유형을 익혀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요. 근거하게서의 관계로 이걸 풀도록 하는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5년 전 이하의 문제를 날리는 이유도 그래요. 타성해져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습성상. 그래서 선생님이 딱 좀 보고 이렇게 좋지 않다 싶으면 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18년 요 정도, 18년 이후부터의 문제들을 되도록 싣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 지금 0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돼서요, 이걸 유리화를 해줘야 되지. 0 플러스 1 t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유리화하면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다. 띵띵 약분해서 4만 남는 거지. 그죠? 그 t에다 0을 집어넣으면요, 루트 1 더하기 1분의 4에서 답이 2가 되는 문제다. 그죠? 예,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 들어가면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88번, 190번은 여러분이 일단 고민하시도록 하고요. 자, 194번을 좀 볼게요. 그리고 195번도 여러분이 고민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풀도록 할 건데 194번을 보면 자, 194번은 일단 거의 간단하게 정의된 연역적 정의가 와 있습니다. 야, fx가 뭐야?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개수. 이거 좀 가우스하고 살짝 비슷해. 야, x보다 작거나 같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가우스 x였잖아. 근데 fx는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개수예요.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야, 얘는 자, x가 1까지는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는 없지, 그세요? 소수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2까지는 0일 거야. 2까지는 0이라고요. 2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는 없다고요. 2까지 0이 될 거라고. 2까지. 그세요? 2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지. 2.1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는 한 개가 있으니까 2보다 조금 크면 1이 되고요. 이게 가다가 3까지는 1이야. 3보다 작은 소수는 하나 있으니까 3까지 1이라고. 3보다 조금 더 커지면 2가 되죠. 언제까지? 5까지. 5보다 작은 소수는 2개잖아, 이상. 그래서 5까지는 2가 되고요. 5.1이 들어가면 5.1보다 작은 소수는 3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보다 더 큰 수가 되면 얘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까지 가겠죠. 7까지는 3이야. 그리고 7보다 커지는 수가 되면 7.1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4개가 되니까 7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은요, 얘가 4개가 됩니다. 얘는 어디까지 가겠니? 11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gx는 fx 이거의 함수가 1, 2, 3, 4를 쓰는 거야. 언제? 여기 정의가요. x가 2배 f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fx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죠? 그럼 얘를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2분의 1 x가 fx보다 크면 fx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분의 1 x의 그래프를 겹쳐 그릴 수 있지. 야, 2분의 1 x는요. 2,1, 4,1, 2,1, 4,1, 6,3, 8,8이 여기쯤에 있겠다. 8,4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이런 직선이 될 거야. 그세요? 그래서 fx가 2분의 1 x 밑에 있으면 fx를 함수값으로 적어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 밑에는 x가 작거나 같다 2배 fx. 그럼 얘는 2분의 1 x보다 fx가 크거나 같으면 fx분의 1이 함수값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돼 있지 함수의 정의가 문제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리미트 x가 8 플러스로 갈 때 gx 값을 구해서 알파라고 해야 돼. 그러면 8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돼? 8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2분의 1 x가 커, fx가 커. 2분의 1 x가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fx, 얘는 f 8 플러스가 답이 되는 거다, 그세요?
F8 플러스는 얼마예요? 8 플러스는 4가 되는 거지. 그런데 리미트 x가 8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8 마이너스는 이쪽이잖아, 그죠? 그러면 fx가 더 크죠? fx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럴 때 함수값은 fx분의 1이니까 얘는 f8 마이너스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럼 f8 마이너스는 8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면 어차피 4가 나오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고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일 때 알파 나누기 베타, 4 나누기 4분의 1을 구하는 거라 16이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해줬으면 어떻을까 싶어요. 선생님 그냥 생각하면 그냥 나올 때면 좋은 거고.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봐야 돼.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어야 돼. 예. 작년 수능은 선생님이 이렇게 수능을 지금 한 15년째 계속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수능 대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유형을 벗어난 풀이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수능이었습니다. 유형을 벗어나서 풀어야 된다니까, 풀이를.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같으면 머리가 아파. 야, 나 당연히 이거 근각에서야 왜 풀었어. 그 풀다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안 풀리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쉽게 푸는 학생들 꽤 있을 수 있죠. 유형 연습이 덜 되는 학생들. 그래서 유형을 너무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봐야지 유형을 보면 안 되는 더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혼자 푸는 문제집이 있어야 됩니다. 해설 저리 가라 그래. 해설 안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해설을 어떻게 안 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설을 익혀야 됩니다. 예, 그게 시기가 6월 평가원까지라고 봐요. 6월 평가원 준비할 때까지는요, 해설을 많이 보셔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유형에 적기는 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좀 새로운 문제들을 새로운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자꾸 풀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을 냈으면 전에는 답이 나왔어도 해설을 꼭 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 전에 학생들 공부시킬 때 한 10년 전까지는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선생님이 재수생들하고 계속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6년 전, 7년 전까지 선생님이 뭐야? 너 해설 맞았어도 해설 꼭 읽어. 네 풀이가 맞는지 확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합니다. 맞았으면 해설 보지 마세요. 예? 니네 풀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의 풀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 풀어보시고요. 선생님 10분 뒤에 195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문제 중에 풀이가 필요한 거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불러서 풀어달라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195번. 함수의 극한 마지막 문제.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1x의 세제곱, 1x의 세제곱. 뒤에는 몰라.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조건가 g1은 0이다. 이 말은 g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 되겠지. 그죠? 조건나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n-1 곱하기 n-1인데 n은 1, 2, 3, 4다. 식을 4개를 한꺼번에 써놓은 거죠. 얘는 지금 식을 n 값이 1, 2, 3, 4일 때 4개의 식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n에다 1 집어넣으면 0이라고 적혀있네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는 또 0이라고 적혀 있네.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2, 1 3 집어넣으면 2하고 1이 나오니까 2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는 여기가 4하면 3 곱하기 2가 돼서 6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식을 4개를 한꺼번에 준 거예요. 예. 근데 얘는 여러분이 평소에 문제 풀면서 캐치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gx는 x-1을 인수로 가는 x-1 곱하기 qx 꼴이잖아.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서 fx는 x-1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약분하고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건 이 위에 x-1이 하나 더 있다는 소리예요. 야, 이 극한값이 0이 되려면 분자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야. 분모는 0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fx가 요 식으로부터 fx는 x-1이 인수로 2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로 갈 때도 0이면 fx는 x-2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두 식은 fx에 관한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식을 이용해서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2가 라고 준 거야. 예, 극한값이 0이려면 무조건 분자는 0이 돼야 된다고. 1일 때도 0, 2일 때도 0. 그런데 분모 x-1을 약분해야 되니까 x-를 2개, x-2가 하나. 예. 그래서 1, 2번에서 이걸 해결해서 1로 넘어옵니다. 그럼 fx가 이제 x-1, x-1, x-2거든. 그럼 gx는 x-1의 최고차항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x-1 약분하고 3을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9 플러스 3a 플러스 얘가 2가 돼야 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1이어야 되는 거지, 얘가. 예, 마찬가지로 요식도 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1, x-1, x-2가 되면 요거 약분하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고요. 위에는 4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2니까 6인데 얘가 6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16 플러스 4a 플러스 b 1이 돼야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AB 값 바로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빼면 7 플러스 A는 0이 되겠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1 플러스 B는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나온 마이너스 12가 넘어가서 B는 13이 나오겠다. 그래서 GX는요, 얘가 x-1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4 gx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구하라는 게 g5였네요. 5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5 마이너스 35 플러스 13에서 3이 되니까 답은 12가 되도록 하는 문제였어. 그지? 얘는 고전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문제죠. 2015년이니까. 그래서 풀 가치가 충분해서 풀었습니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세요. 5분 정도 드리고 연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양속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2단원 함수 양속.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문제 좀 풀고 한 6페이지 정도까지도 숙제를 내줘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오면 거기 7, 8, 90쪽 7, 8, 90쪽을 선생님하고 같이 마무리해서 끝내면
또 한 나름이 끝나겠지, 그지?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연속 파트. 얘는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연속의 정의가 어떻게 돼? 연속의 의미는 이어져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어져 있으면 연속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 수능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이 의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로 출제가 돼서 연속의 정의 리미트 fx의 a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연속이 정의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어려울 때는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fx랑 그래프 주고 gx랑 그래프 주고 둘이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두 함수를요 곱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 그 fx, gx가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또 구간에 따라서 곱할 생각을 하기 힘들지.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건 fx가 하나가 아니야. 또 두 개 정도를요 연산한 이 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그린다고요. 그래프를 얘는.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이 그래프의 a에서의 연속성은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서 같다라고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정의로 들어와서 연속임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 안 준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하죠. 얘가 존재하면 a 플러스하고 f a 마이너스가 같아야 되죠.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얘하고 식으로 보통 같다고 따집니다. 어떤 곱해진 함수, 합성 함수, 나눈 함수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a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같은지를 따져서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계속 나오죠. 솔직히 연속에서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이 개념이 어떤 개념? 자, y는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y는 gx는 다항함수예요. y는 fx 곱하기 gx는 연속 함수가 돼야 해요. 그럴 조건. 얘가 a에서 불연속인데 다항함수 gx랑 곱해갖고 a에서도 연속함수가 될 조건은요. gx는 x-a를 인수로 가지면 되는 거지. 자, 얘가 불연속이라는 거 fa 플러스, fa 마이너스, fa 중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 곱해서 fa 플러스 곱하기 g의 a 플러스, fa 마이너스 곱하기 g의 a 마이너스, fa 곱하기 ga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 세 가지 모두 같아야지 연속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려면 얘도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려면 gx라는 함수가 요 a에서의 함수값이 0이면 a 플러스도 a 마이너스도 a에서의 함수값도 빵빵빵이 돼서 빵빵빵이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gx는요 a, 0을 지난다 x-a를 인수로 갖는다가 되겠네. 그래서 거의 매해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 x는 a에서 fx가 연속, gx도 연속. x는 a에서 그러면 둘이 더한 함수, 뺀 함수, 곱한 함수, 나눈 함수는 모두 연속이 되는 성질이 있죠.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근데 연속함수의 성질은 이게 전환도 문제에서 나와요. 예? 연속인 두 함수를 곱하면 연속이다가 전환도에서 나와.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요 마지막에 나눌 때 GA는 0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요 개념을 아느냐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제곱 플러스 1. 얘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아니죠. 얘는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되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불연속이 되잖아.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만든 함수는요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됐어.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그래서 요 상황이 잘 나오죠. 어떻게 나와? y는 여기 무슨 함수가 있어? 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밑에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분모가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럼 얘는요 0이 되지 말란다는 소리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0이 되는 일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연속 함수의 성질에서는요 요걸 꼭 기억을 해야겠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로 들어가면은요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인데 얘는 연속이 돼야 돼. 얘는 불연속, 얘도 불연속.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연속 함수가 될 수 있니? 될 수 있어요. A에서 불연속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연속 함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의 예를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어야 되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뒤에 이런 게 나와요.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게 나와요. 사이값 정리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한 문제도 안 실었거든요. 예. 사이값 정리는요 나오면 데미지입니다. 준비를 안 한 학생은 데미지야. 그래서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에 관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사이값 정리가 나오면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이값 정리가 뭔지. 여러분 대부분이 사이값 정리 제대로 몰라. 사이값 정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요 5% 이하입니다. 재수생 기준. 선생님이 문제 이거 공부하면 야 니네 사이값 정리 얘기해봐. 그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5% 이하야. 30명 수업하면 1명, 2명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사이값 정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없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번엔 그냥 지나가겠다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히려 뒤에 가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서 지금 이해하고 나서 까먹으면 곤란하니까. 자, 근데 사이값 정리 말고 여기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합성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에서만. y는 gx는 x는 b에서만
불연속이고 fx라는 함수는 a에서만 gx라는 함수는 b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러면 y는 fgx 연속일까? 예, 연속일 수 있어. 야, 얘가 gx는 b에서 불연속이고 fx는 a에서 불연속인데 이걸 합성한 함수가 연속이 될 수 있다. 연속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따져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될까? x가 a일 때 x가 b일 때 따지면 되는 거야? 야, 이거의 연속성을 따지려면 x가 얼마일 때 따져야 되는데 x가 얼마일 때만 따져보면 돼? 모든 실수를 따질 수는 없잖아. 얘의 연속성을 따지기 위해서 따져야 되는 거냐? 요 안에 있는 함수 gx는 b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x는 b에서 무조건 따져야 돼요. 그리고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이 값이 a가 될 때 따져야 된다. 그래서 gx가 a가 될 때 연속인지를 따져야 돼. 그래서 fx는 a에서만 불연속, gx는 b에서만 불연속이며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요. 요거 두 가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과 요 gx가 밖에 있는 함수의 불연속점인 gx가 a가 될 때. 요 부분에서 따져서 연속이면 이 함수는 연속이에요. 모든 실수에서.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될 때 언제 따져야 되는지 알아야 돼. 알았지? 안에 있는 건 그 점에서 밖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안에 있는 함수가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값에서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근데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걸 깊이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서요. 근데 따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이 부분 분모가 2차 함수일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이거. 불연속 함수하고 다항 함수 곱해서 연속 함수 만들기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세 가지 유의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거 외에 사이값 정리도 꼭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는 건 이거 세 가지에 유의하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문제 몇 개씩 풀면서 우리 6조까지만 오늘 다 가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자, 일단 풀어라. 칠판 까르 찾고 해서 5분 있다. 한 페이지 한 문제 정도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6조까지. 자, 선생님 몇 개 보죠. 자, 일단 3번 문제에서는 디귿 때문에 보자 그러는 거죠. 디귿에 보면 x-1 곱하기 fx x는 1에서 연속이다. 얘가 f1 플러스 f1 마이너스 f1 중에 다른 게 있지? 그지? 얘네 둘은 2인데 얘가 1이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1 플러스도 0이고 1 마이너스 2도 0이고 f1도 0이니까 곱하면 무조건 다 0이 돼서요. 얘의 1에서의 불연속성은 x-1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x-1을 곱하면 연속함수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5번 문제는요. 그냥 정의로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얘는 거기 보니까 gx라는 함수가 fx 플러스 k인데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요. 이게 아니라고. 그럼 좀 전에 그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g에 0 플러스 g에 0 마이너스 g0 이렇게 놓고 갖다 놓고 풀자. 그럼 f 0 플러스가 얼마야 거기 보니까 0이잖아. 그죠? 0 플러스는 0이에요.
그럼 얘는 0이야. 0 마이너스는 얼마인데? 2잖아. 거의 그래프에서. 근데 얘네 둘이 같아야지 연속이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서 k가 마이너스 2가 돼야 정의에 의해서 푼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따져서 여기서 연속성 따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거기 19번 문제. 예. 19번 같은 문제는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는요, 그래프를요 이렇게만 그려요. x는 1, x는 3. 그거를 어떻게 생긴 줄 알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 글쎄요, 그냥 식으로만. 마이너스 1하고 3이구나.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 요 사이에서 x, 여기서 b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거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니까. 이거의 절대값 함수.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은요. 야, 얘는 연속함수야.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예요. 예, 그래서 요 지점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절대값.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예, 둘이 같아야 되고. 그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이고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b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예. 식을 이렇게 세우시라고요.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해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칸으로만 나눠서 그림을 그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려면 얘는 a-1을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럼 a는 2거나 0. 자, 그럼 여기서 3b 마이너스 2는 3이거나 마이너스 3. 그럼 3b는 5거나 마이너스 1. 그럼 b는 3분의 5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양수 a, b 값을 구하려니까 2하고 3분의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그래프 그리듯이 그려 풀어주시도록 하라고요. 알았지? 극한값은. 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빨라. 이런 꼴은. 예, 당연히 2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눠갖고 x는 a를 기준으로 이쪽은 x 마이너스 3 이쪽은 x 플러스 3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거의 절대값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은요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a 플러스 3의 절대값이 같다. 이게 4구나. 예.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꼴은요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26번이요. 선생님이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문제죠. 26번. 자, 26번 보니까 그냥 요 거시기니 조건과 x, fx가 x는 1, 2에서 불연속이래. 이유는 f1은 0이고 f2도 0이니까. 야, 얘는 지금 fx가 2차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라고. 근데 이 연속함수를 나눈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얘가 0이 되기 때문이야. 얘가 0이 될 때만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함수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함수는 무조건 연속인데 나눈 함수는 연속이 아닐 때도 있어. 분모가 0이 될 때. 그래서 얘는 f1은 0, f2는 0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fx는요 2차 함수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fx는 최고차항만 모르고 x-1, x-2인 거예요. 가를 딱 보고 이렇게 fx를 세울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조건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이거 얹어주면 a가 되는데 그게 4라는 준 거지. 이제 이 함수 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써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28번 문제는 조금 이따 무조건 먼저 푸세요. 좋은 문제라.
예, 28번 문제. 여러분이 혼자 풀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나면 63번 문제만 좀 가이드를 해볼까? 아니다. 52번부터 가이드를 해야 되는구나. 52번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네. 자, 예.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기 몇 번 문제 풀어보라고요? 28번 문제. 자, 다음 가이드는 28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28번부터 예, 요거 해보고 28번 까지 쭉 풀어봐요. 예, 선생님 세 문제만 좀 일단 볼게요. 28번 문제. 5년 전 평가원 문제인데 얘는 0보다 작을 때도 얘들이 0보다 클 때니까요. 선생님 표현 쓰듯이 여기다가는요 0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니까 G에 0 마이너스 4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0보다 클 때니까 F0 플러스 더하기 빼기 G에 0 플러스 8 이런 식을 주어졌는데 얘는요 0 마이너스니까 G에 0 마이너스 빼기 G에 0 플러스 6이 다 주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두 식을 어떻게 해? 더해야지 얘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식을 더한 식을 써보면 F0 마이너스 더하기 F0 플러스 더하기 G에 0 마이너스 마이너스 G에 0 플러스는 12가 되는데 얘가 여기 6이라고 써있죠. 그럼 얘가 6이 되겠다. F0 마이너스 더하기 F0 플러스는 6이다. 그죠? 근데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면 F0 마이너스는 F0 플러스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얘네들은 같은 값이니까 얘도 3, 얘도 3. 그 값은 F0하고도 같아서 모두 3이 돼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F0은 3이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선생님 쓰는 표현대로 극한 표현보다는요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풀려. 이거 리미트 씌워갖고 들어가면요 식이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도 이런 표현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30번은 뭐 내가 안 풀어도 잘 풀겠지만 이게 y는 gx라는 함수예요. 얘는 0하고 2에서 불연속인 gx인데 fx 곱하기 gx는 실수 전체 연속이래요. 그러면 얘가 불연속인 0하고 2를요 얘가 치료를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fx는 x를 인수로 받고 x-2도 인수로 가져야 되겠다. 근데 fx는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곱해서 연속함수가 만드는 조건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연결 지어주세요. 쉬운 개념이고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52번 문제인데요. 좀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야. 이거는 52번 문제 몇 년도니? 뭐 한 4년밖에 안 됐네. 그죠? 4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y는 fx가 주어졌는데 이런 gx하고 hx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럼 얘는요 이거를 정의대로 풀기에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요 gx하고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gx라는 그래프는 얘는요 fx 더하기 fx지 2배의 fx지 언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fx 빼기 fx가 돼서 0이 될 수도 있지. fx가 0보다 작아. 그래서 gx 먼저 그리는 거야. gx의 그래프는 여기 옆에다 여러분 그려보는 거죠. 어떻게 그려? fx가 0보다 클 때는 2배를 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얘는 작거나 같을 때 0이 된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0보다 클 때는 요걸 2배 하니까 여기서 1이 되는 거고, 요건 2분의 1x를 2배 하니까 x가 돼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가 돼요. g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을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hx의 그래프는 fx하고 얘를 더하랬는데 얘는요,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와? y축 대칭 이동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둘이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2분의 1x고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2분의 3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오른쪽 그래프. 그지? 그래서 hx의 그래프는 2분의 3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1 가면 여기 2분의 3까지 가지. 2분의 3. 둘이 더하면 2분의 1까지 가지. 요렇게 이어주는 그래프가 되겠다. 근데 얘가 좌우 대칭 아니야, 둘이. 그래서 이쪽도 여기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이 되는 요런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서는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하면 2분의 1이 1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어. 그런데 이거를 hx를 끊어올린 그래프가 거기 쓰이잖아. 절대값의 그래프. 그래서 y는 h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걸 끊어올려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모두 연속인 그래프가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쉬운 문제였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려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수식 계산보다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만하니까 그려보는 문제. 둘이 곱하거나 더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gx나 hx는요, 특이한 fx의 그래프들을 더한 그래프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 만하네요. 그래놓고 나면 기억.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0이 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0이 맞지, 그지? 연속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니은 h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x는 0, 연속이다. 연속이 맞겠다, 그죠? 예,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은요, gx 곱하기 h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딱 봐도 얘는 hx는 0에서의 우극한도 플러스 1, 좌극한도 플러스 1, 함수값도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gx는요, 우극한 0, 좌극한 0, 함수값이 1이 돼서 곱하면 0, 0, 1이 되니까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려서 볼만한 문제였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일은 거의 없는데 이런 그래프 나오면 그리는 거예요. 얘는 이 그래프는 그리는 거야. 보통 이거는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쌍으로 그려볼 만한 그래프 하나 더 줬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선생님은. 예, 그려볼 만한 그래프로 그려서 뭐 풀어봐 주시도록 하세요. 예. 자, 요거 하고 나면 선생님이 뒤에 이쪽까지 해서 한 3문제 더 풀어볼게요. 3-4문제. 자, 이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예. 지금 fx는 0하고 2에서 불연속이고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0에서의 함수값이 3인 다항함수니까 이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지점은요.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얘가 어떤 값일 때는 따질 필요가 없어. 그치? 얘가 어떤 값일 때 gx가 불연속이 된 그 지점값이 될 때는 얘를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요. fx가 불연속이 되는 0하고 2에서만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다. 또 언제 따져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함수에 0에서 얘네 셋이 같아야 되지, 그죠? 그런데 F0 플러스는 1이고요. F0 마이너스도 1이고요. F0이 0이니까 G0, G1, 이 같아야 되는 거야. G0과 G1이.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G에 F2 플러스, G에 F2 마이너스, G에 F2. 얘도 같아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2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0이고요. F2는 0이 되니까 G0, G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거 둘에 의해서 G0, G1, G의 마이너스 1이 모두 같은 함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gx는 어떻게 생기면 되는 거야? x,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꼴이 되면은요, 0에서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모두 c로 같아지는 거다. 지금 얘는 얘가 0이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런데 G0이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3이어야 되는 gx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끝이 나는 거였어. 근데 얘는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을 찾을 때 어떤 걸 따져야 되는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fx는 2에서만 불연속이잖아.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요 함수에 관해서 x는 2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그리고 밖에 있는 함수 이 f가 2에서 불연속이니까요. 얘가 2가 되는 요 밖의 함수를 따질 때는요. 이 안에 있는 fx가 2가 되는 지점에서도 따져줘야 된다. 그럼 x는 2에서 따져야 되고요. fx가 2가 되는 건 언제야? 요렇게 가보면 여기가 얼마로 되니? 5로 돼 있겠네. 그죠? x가 2가 되는 점은 x가 5일 때다. 그래서 여러분이 5하고 2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5하고 2에서 따지면 얘가 불연속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어디하고 어디? 2하고 5가 돼서 둘을 합하면 7이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데 2하고 5를 집어넣고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따져보면 둘 다 불연속이 나와요. 그래서 2 더하기 5에서 7이 되는 거. 꼭 이해를 해줘야 돼.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 예.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둘이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요. 일단 fx가 얘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연속, 0보다 클 때도 연속인데 0을 집어넣으면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무조건 g0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fx의 0에서의 불연속을 gx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g0은 0이라고. 그러면 0을 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건 얘지. 얘잖아. 그런데 얘가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때만 얘를 쓰는 거잖아. 그럼 0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 이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A가 0보다 커. 그런데 얘는 또 연속함수인데 얘는 A에서 불연속 아니니? A에서 둘이 같을 수가 없잖아. A 집어넣으면. 그래서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이거를 fx가 치료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fa는 0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a 값이 0보다 크니까 fa는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요 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하고 들어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예. 자, 카이드 마지막 문제. 자, 얘도 똑같이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연속일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gx는 연속함수다? 얘는 연속함수예요. 그럼 첫 번째 fx가 연속함수면 되지. fx가 연속함수면 되잖아. 그럼 fx가 연속함수라면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니까 a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fx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 a 집어넣는 값과 여기다 a 집어넣는 값이 같으면 fx가 연속함수면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어떻게 돼? 얘가 치료해 줘야 되잖아. 얘가 불연속이면 어떻게 돼? GA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연속함수가 되잖아. 그래서 자, 이 조건 따져보면 넘어와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이 되면 a는 3이 아니고 a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GA가 0이 되면 되니까 a 빼기 2a 마이너스 7이 0이 되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7이 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연속함수가 되는 숫자는요. 얘가 이렇게 세 가지야. 다 곱하면 21이 되겠지.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쫙 풀어주도록 하세요. 예. 그래.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똑같이 좀 풀어주도록 합니다. 예. 여긴 똑같이 풀어야지 일단 늘어. 그걸 갖고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 오늘은 몇 조까지? 6조까지 일단 풀어오시고 안 풀리는 거는요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꼭 질문하셔야 돼. 예? 그래서 수요일 날 뒤에 7, 8, 9시 끝내갖고 또 다음 주에 시험 볼 겁니다.